그래프입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는 이제 주기성 이용하는 거, 주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칭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접근할 때는. 그래서 주기라는 것과 대칭이라는 것과 최대 최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 교재에도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함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좀 잡고 가면, 주기함수라는 것은 문제의 식 자체는 이런 식으로 써져요. 얘는 fx 플러스 p라는 것이 fx랑 같다 라고 준다는 건데,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 자,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fx 플러스 p라는 것이 fx와 같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얘는 주기가 p인 주기 함수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에요.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라고 해석을 해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2 라는 값이 fx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럼 fx 플러스 2라는 것이 fx랑 항상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x에다가 0부터 좀 대입을 해볼게요. f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f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2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4라는 게 있고, 계속 같아지는 거죠. F6도 계속, 그치? 계속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4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전부 다 계속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죠. 얘는 두 칸씩 건너갈 때마다 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주기함수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 얘는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게 포인트라서, 그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결국 규칙성을 니네한테 한번 찾아볼래? 자, 추론해 볼래? 라고 이런 식의 문제들을 계속 출제를 해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들은.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교재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fx 플러스 p라는 것이 있는데, 요 p라는 값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p를 가장 작은 양수 p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요거는 이런 뜻이야. 0, 2, 4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f0이라는 값이랑 f4라는 값도 같고요, f0이랑 f6이라는 값도 다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f0이랑 f4가 같으니까 주기를 4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같아지는 값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즉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같아지는 값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F0이랑 F2랑 F4랑 F6이랑 전부 다 같은데 F0이랑 F4랑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가 4인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뭐 요 정도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보면은, 그러면 요 P라는 게 있겠죠. P라는 게. 그죠? 그럼 P라는 숫자가 있는데, P라는 것에다가 계속 1, 2, 3, 4 이런 식으로 곱해가는 거. 즉 여기서처럼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게 주기함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기함수는 그래서 요 식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요 식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는 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라는 것은 가장 작은
양수 P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삼각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런 개념이에요. 삼각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이제. 자, 삼각함수라는 그래프는 요거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참고로 들어. 얘는 어떤 함수의 느낌이냐면 삼각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루는 함수는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대부분 많이 다뤄요. 이건 필기하지 마.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실수에서 실수로 간다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fx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x-1이다 라고 이렇게 잡혔다고 한다면 요 x 자리에 그냥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숫자를 대입해도 뭐 1을 대입하건 2를 대입하건 3을 대입하건 혹은 뭐 -1을 대입하건 -2를 대입하건 혹은 뭐 2분의 1을 대입하건 3분의 1을 대입하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대응되는 fx라는 함수 값도 결국 실수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 여러분들 함수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우리 지수함수도 배웠으니까 지수함수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값,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값 확인한 다음에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로 이어줬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란 말이야. 근데 삼각함수는 조금 달라요. 삼각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일반적인 함수라고 한다면 삼각함수는 함수 정의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대응되는 공간 자체가 하나가 있어요. 대응되는 공간 자체가. 그게 뭐냐면 단위원이라는 공간이거든. 자, 단위원이라는 공간에서 잘 봐. 단위원이라는 2차 평면 X축, Y축에 해당되는 평면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단위원은 어떤 걸 결정하냐? 단위원은 원점을 기준으로 요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요 선? 여기 시초선이라고 얘기했죠? 보면 시초선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점을 찍었어요. 여기다가 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동경이니까 동경은 뭘 결정해? 각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잘 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는 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x, y라고 한다면 요 x라는 것이 뭐에 가깝다? 얘 반지름 1이라고 했을 때 자, x는 뭘 얘기한다? 코사인의 값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y라는 값은 뭘 얘기해요? 사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x분의 y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탄젠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러한 공간이 하나가 있어. 이게 공간 1번이야. 그럼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는데 우리가 근데 이거를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얘를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삼각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교재에도 있지만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자, 이렇게 x축, y축 그려보고요. 뭐 요점을 파이, 여기를 2파이 이렇게 잡았을 때 잘 봐. 정의역이 그냥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쯤에 가서 요 세타라는 각이 만약에 요 세타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세타라는 각. 그럼 세타라는 각을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여기서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값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에 해당되는 요런 값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사인 3분의 파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요? 2분의 루트 3이다. y좌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정의해서. 그죠?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거를 또 다른 공간에다가 점을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의 정의역은 뭐가 되겠니? 라는 거예요. 뭐야? 뭘 것 같아? 여기서의 정의역은? 이쪽 공간에서의 두 번째 평면에서의 정의역은?
다들 이러고 있어. 네, 3분의 파이가 뭘 의미해요? 3분의 파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각이죠, 각. 각이에요. 그죠? 각이에요. 즉 sin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sin x의 x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각인 거예요, 각. 그러면 여기서의 x좌표와 여기서의 x좌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x좌표는 어떤 걸 의미하냐? 여기서의 x좌표는 지금 이 단위원 위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임의의 점인데 그 임의의 점을 수선을 내렸을 때 이쪽 공간에서 생기는 x좌표를 의미하고 그 x좌표는 실제로 코사인 값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코사인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는 이 x좌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누굴 보는 거야? 이 각도에서 과연 어떤 값이 sin 값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여기다가 새롭게 점을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r제곱이라는 것이 제곱, 말 그대로 평면을 의미해요. 제곱. 2차원이죠. 2차원의 공간에서 대응되는 점들을 새롭게 2차원 공간에서 대응을 시키겠다예요. 이게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뜻이거든. 근데 이건 물론 대학교 가서 배워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설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배웠을 텐데 요새는 안 배우죠. 기하라는 걸 하게 되면 기하 도형 있잖아요. 기하의 꽃은 3차거든. 공간 도형이거든. 기하의 꽃은 원래 평면 도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간 도형이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건데, 그럼 공간 도형은 이게 뭘로 바뀌냐? 이게 세제곱으로 바뀌어요. 얘네들이. 그럼 세제곱이니까 축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축이 3개가 돼가지고 X축, Y축, Z축이 통과하면서 3차원의 공간을 만든다 라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들으라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보세요. 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106페이지 밑에 보면 왜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자, 밑에 설명에 있는 그래프 봐봐. 오른쪽에 있는 그 꾸불꾸불한 곡선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삼각함수 곡선이에요. 근데 왜 왼쪽에 원이 그려져 있나 라는 걸 고민해 본 거야. 이해됐어요? 왜 원이 그려져 있나? 그 원에서 뭘 뽑아내기 위함이야? 우리는 그 원에서 동경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각도를 뽑아내서 다른 평면에 옮기겠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이쪽 평면으로 대응시켜서 나오는 그래프가 사인 함수라는 그래프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겠지? 오케이. 요 정도의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어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걸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107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총 3가지 그래프가 나오죠. 3가지 그래프가. 106페이지에서는 사인이 나오고 107회에서는 코사인과 탄젠트가 나오죠. 그 3가지 그래프 개형은 다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외워두셔야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y는 sin x라는 그래프죠. 자, y는 sin x라는 그래프인데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그릴 필요 없어. 교재 보면 돼, 여러분들은. 자, y는 sin x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자, 요렇게 끊어져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정도 되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를 1쯤이라고 잡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럼 잘 봐. 아까 단위원 설명했죠? 자, 단위원이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딱 한 바퀴를 돌았어. 몇 도 돌았니? 360도. 그럼 360도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각도로 2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호도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요까지가 딱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림에서 요것만 표시해. 0부터 2파이까지라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기 한 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단위원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돈 거야? 한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바퀴를 돌았을 때에 각각에 생기는 사인 값들을 새로운 좌표 평면에 대응을 시켰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한 바퀴만 돌지 않죠? 계속 돌아요. 계속. 그리고 어디로도 도냐? 반대로도 돌죠. 반대로도 도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반복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형태는 잘 봐. 첫 번째,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라고 그랬죠, 늘 그래프를. 자, 사인 함수의 주기부터 확인할게요. 기본적인 주기는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2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나 보면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자, 이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한다? 기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요 값들만 계속해서 가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의 y값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나온다 예요.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 두 번째,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요, 얘는 어떻게 그려지나 또 볼게요.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1부터 시작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코사인 0은 1이죠. 그죠? 자, 0을 대입했을 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파이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파이를 대입하면 다시 얼마가 되냐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코사인 함수가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요 한 텀, 여기까지 2파이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우리는 주기 한 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모양.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정계수 찾거나 이런 문제 풀 때 요 모양을 가지고 주기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프만 주어졌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까지가 딱 한 텀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음수로 넘어갔을 때는 얘가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는 똑같이 얼마가 되냐면 한 바퀴마다 모든 값이 바뀌니까 2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주기는 2파이를 갖고 그 다음에 얘는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우함수라는 성질의 특징을 갖습니다. 우함수라는 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치역이죠. 치역은 똑같이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그래프 나와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죠. 자, 탄젠트는 그림 봐봐. 그림 보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모양. 일단 기본적으로 탄젠트 함수는 불연속인 점이 생깁니다. 불연속인 지점이. 그래서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봐. 이렇게 와서 2분의 파이라고 써주고요.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잡을게. 그지?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되나요? 그러면 이런 뜻이거든. 잘 봐. 탄젠트 x라는 것은 x 좌표분의 y 좌표가 정이죠. 그죠? 근데 단위원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각도가 90도로 갈 때, 즉 2분의 파이만큼 갈 때죠. 동경이 90도일 때 탄젠트 값은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0이 되고요. y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탄젠트의 값이 0분의 1꼴이 나와. 근데 0분의 1꼴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다뤄 안 다뤄? 다루지 않습니다. 왜?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극한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분자 자체는 그대로 1이라는 숫자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0분의 1꼴이 돼서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니? 그래서 탄젠트 x에서 2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질 때는 그래프가 어디로 향한다? 무한대로 향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즉 요만큼이 탄젠트 함수의 뭐가 되냐면 요만큼이 바로 주기 한 텀이 돼요. 얘는. 그럼 얘는 주기가 2파이야 파이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이만큼씩 그래프가 똑같은 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분석을 해보면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주기는 파이만큼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치역의 개념이, 즉 최대 최소의 개념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양쪽 끝을 봤을 때 얘는 계속 무한대로 가고 얘는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값이 각각 다르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뭐가 생긴다? 점근선이라는 게 생긴다가 포인트예요. 점근선. 그러면 점근선이 생기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떤 식의 형태가 되냐? x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형태로 써집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2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지금 얘처럼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럼 n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하면 점근선이 뭐가 생겨?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니까 2분의 3파이만큼이 생기고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을 빼주니까 2분의 파이만큼이 생겨서 이쪽의 점근선이 2분의 3파이에 해당되는 값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걸 가진다라는 것도 탄젠트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래프 세 가지를 쌤이 그려드린 거예요. 되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넘기세요. 넘기면 표가 있을 겁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그죠? 표가 있죠. 그거를 외우지 마. 그거 언제 외워? 그걸 달달달달 알파벳 외우듯이 외우지 마세요.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자, 쌤이 지수로그 함수 설명할 때 내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가르쳐주면서 뭐 가르쳐줬어요? 뭐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처음 보죠? 뭐 가르쳐줬어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가르쳐줬죠. 그거 말고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도구가 필요하다고, 도구가 우리한테. 그래서 점근선이라든지 정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잖아. 그죠? 걔네들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지수로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 자, 그럼 삼각함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거를 공부해야죠. 자, 갑니다. 108페이지 펴시고요. 필기하세요. 삼각함수를 그래프를 해석하는 도구인데, 삼각함수 그래프의 해석의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애, 두 번째는 치역, y값의 범위죠. 즉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그래프. 자, 대칭성은 뭐 우리 아까 x축 대칭, y축 대칭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그걸 좀 볼 텐데, 삼각함수 그래프의 해석 도구는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럼 주기를 변화시키는 건 누굴까 생각해보면, 주기는 갑니다. 첫 번째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 요거 이따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절대값 함수. 자, 요렇게 두 개야.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네. 그 다음에 치역 갈게요. 치역,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애는 첫 번째는 함수의 실수배입니다. 실수배는 말 그대로 몇 배를 곱했는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y축 평행이동이에요. 요 네 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x의 개수가 뭔지, 절대값이 붙어 있는지, 함수의 실수배인지, 몇 배가 됐는지, y축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됐는지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하나 더 확인할 게 뭐냐, 주기랑 치역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얘는. 근데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게 바로 x축 평행이동이에요. 은솔이 집중하고 있지? 정리하시고요. 그거를 거기 보면 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건데 그거를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 요 측면에서 자꾸 접근해서 해석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보통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는 형태. 자, 기본적인 용어는 잡고 갈게요. a가 뭐냐? a가 실수배예요. 요 앞에 붙은 게 쌤이 여기다 써드린 실수배. 자, 그 다음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이제 함수마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게 뭐가 되냐면 b라는 것이 바로 x의 개수입니다. x의 개수. 자, 다음에 플러스 c에 해당되는 게 누가 될 거냐? 얘는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플러스 d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y축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쏠려야 된다는 거야. 잘 봐. 어떤 삼각함수 식이 나왔어. 혹은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과 관련된 걸 물어봐? 그러면 니네는 A라는 것과 D라는 거에 눈이 가야 돼. 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애는 얘랑 얘니까. 알겠니? 이게 식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식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기를 봐요. 주기와 관련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뭘 봐야 돼? 얘를 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오케이?
근데 절대값은 쌤이 이번 과정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값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일단 요 앞에 붙은 개수, 알겠죠? 요 앞에 붙은 개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딱 요거 세 개를 보여줄게. y는 sin x라는 것과 y는 sin 2x와 y는 2sin x, 요 세 개 그래프를 쌤이 그려줄게. 요거만 보면 2x입니다. sin 2x. sin 2x면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거든. 얘가 2분의 파이면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얼마였어? 1이었지 원래.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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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폭이 어떻게 됐어? 원래 이만큼이게 눌렸죠. 그지? 눌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범위 안에서 몇 개가 그려져? 하나가 더 그려져. 이렇게. 이게 sin 2x. 자, 그러면 확인이 되죠. sin 2x예요. 2가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줘요? 얘는 주기에 영향을 주죠. 그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원래 주기가 사인이 2파인데 거기에 몇 분의면 2분의 1만큼이 되는 거야. 앞에 곱해진 수의 역수만큼. 됐죠? 자, 그 다음에 2sin x는 쉬워요. 자, sin x라는 값이 원래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냐?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값을 갖는 애야. 근데 2배를 했죠. 그럼 2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럼 얘가 2배로 늘어나니까 얘는 위로 좀 더 올라와서 주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온다. 어디가 보냐? 111페이지에 밑에 198번 보세요. 자, 198번에 별표 하나 치고, 이제 그게 삼각함수 그래프의 시작입니다. 걔가 삼각함수 그래프 기본 시작인데 잘 봐. y는 3sin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fx라는 값은 3 sin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얘는 실수배, 얘는 y축 평행이다. 그 다음에 요 안의 값을 보는데 요 안의 값 sin 2로 묶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이거부터가 시작이야. 왜냐하면 요 함수는 어디서부터가 기본 함수일 거냐면 기본 함수의 형태가 y는 원래는 즉 x 대신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x축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x의 자리가 누가 되냐면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이만큼이 원래 x자리가 아니라 2로 묶었을 때 이만큼이 생기고 원래는 요 자리가 x였는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갔다고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일을 해보면 첫 번째 얘는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갔죠?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추가가 됐죠? 뒤쪽에. 그럼 플러스 1이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 됐습니까? 두 번째 요거 뭘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주기. 그지? 그럼 주기는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죠. 거기에다 얼마만큼 곱한 거야? 2분의 1만큼 곱한 거죠. 따라서 파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치역 갈게요. 치역. 치역은 원래 사인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원래 사인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근데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얼마만큼까지? 3까지죠.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더했어? 1만큼을 더했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고 y가 4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기억! 3sin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맞네요.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fx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여기 봐. 함수의 치역에서 최대값 얼마? 4.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맞죠? 디귿.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파이는 fx다. 그거 무슨 뜻이야? 주기가 파이다죠. 주기가 파이다. 주기 파이?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아,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112페이지 갑니다. 73번. 자, 유형 73번 보시면 잘 봐. 얘가 B,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답은 얼마?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죠. 됐나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74번 별표. 자, 74번 갑니다. 74번은 이제 거꾸로 미, 정, 개, 수, 추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야. 미정계수 추론. 자,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볼게요. y는 a 곱하기 코사인, 자, 요 자리에 써진 게 bx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써지고 더하기 c라는 것에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주기가 파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얘기했잖아. 봐봐. 최대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끊어봐. 그러면 첫 번째 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건데, 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팁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사인 함수가 원래 이 정도로 그려지죠. 원래 이런 모양.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기를 판단할 때, 얘들아 잘 봐. 여러분들이 주기를 판단할 때 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보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한 텀이라고 그랬지. 그지? 근데 이렇게 보는 센스도 필요해. 자, 잘 봐. 주기함수라는 것의 핵심은 어차피 그 동일한 구간에서 똑같은 함수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그 폭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에 2파이라고 한다면, 한 텀, 주기 한 텀이라고 한다면 요 2파이를 요거 그대로, 그래프는 가만히 있고 요 폭을 그대로 옮겨도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니네가 이런 그림에서 찾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림상에서. 그지? 이 모양이 안 나와 있다고, 이 모양이. 이게 시작점이랑 끝점이 어딘지가. 그죠? 근데 어디 봐도 되냐면 얘를 살짝 이렇게 옮겨. 그래서 니네가 이 부분을 봐도,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봐도 똑같이 뭐야? 주기예요. 알겠어? 모양 자체를 꼭 이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기예요. 이 모양도. 그럼 뭐도 주기야. 여기서 끊어서 여기 좀 연장했어. 여기 좀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여기서 끊어서 여기까지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야? 주기. 똑같아요. 어디를 봐도 상관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 이만큼이 보다 주기다구나. 알겠죠? 그럼 주기가 얼마인 거야? 2분의 파인 거죠. 2분의 파이. 얘에서 얘를 빼준 거. 그죠? 그럼 주기가 8분의 4파이니까 주기는 2분의 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얼마? 0. 최대값 얼마? 3. 그죠? 그러면 갈게요. 답 찾으러 갑시다. 갑니다. y는 a sin bx 그 다음에 더하기 c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a sin bx 더하기 c인데 잘 봐. 첫 번째 주기. 자, 원래 사인 함수 주기는 2파이죠? 그죠? 그럼 원래 사인 함수 주기는 2파인데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돼요? b분의 1만큼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b분의 1만큼을 곱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얼마였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된 거지.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4죠.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치역 구해볼게요. 치역. 자, 치역은 원래 사인 함수 치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럼 a배를 했습니다. a배를 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부터 사인 x가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사인 bx죠. 얘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뭘 더했어? c를 더했지. 그럼 c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 그 다음에 이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 얘가 그럼 C랑 A랑 같네요? 그러면서 두 개 더한 게 3이네요? A랑 C는 둘 다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죠? 문제에서의 답은 A랑 C는 2분의 3이 될 거고 B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자, 계산하세요. 2A 더하기 B 더하기 4C. 계산하면 답은 얼마? 1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